네, 대한민국 정치를 보려면 판도라를 보라, 바로 판보라 시간입니다. 오늘 판보라에서 정치판 읽어주실 정치고수 4분 소개합니다.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까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이 오랜만에 판도라를 찾아주셨습니다. 예.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낼 수는 없겠죠. 전화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만나기 싫었는데. 정말 우리 김영우 의원님이랑 이렇게 만나기 정말 저희들 최악의 시나리오로 좀 만나고 있는. 왜 전화 안 받으셨어요? 이번에 저는 특히나 조금 이제 그 충격이 오래 간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잘못이 없는데 지니까. 그게 억울하죠. 이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되는데. 아니, 앙숙햄이 오랜만에. 오늘까지 뭐 앙숙할 필요가 뭐 있어요. 심심한 위로를 드리는. 아니, 보고 싶어 하셨잖아요. 제가요? 고추 잠자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 뭐 김근식 위원장님은 이 가왕 조용필 선생을 수시로 팔아먹는 그 고추 잠자리를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판도라에서 불러댔죠. 예.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최고의 일분을 만들어주신 이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주셨고, 저번 첫 출연 이후 빠르게 다시 이제 뵙게 됐습니다. 어떠셨어요? 지난번에 이제 최재성 수석님, 그다음 김영우 의원님, 그다음 김재원 의원님 정치 고수 사이에 끼어가지고 말하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이번 주는 좀 활로가 트이나 했더니 또 김근식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오늘만 나오고 다음번에는 못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 이렇게 4분이 모였으니 본격적으로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던 이 지휘부를 포함해서 대규모 검찰 인사가 단행이 됐죠. 이번 인사는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지 불과 열흘 만에 이뤄진 것으로 검찰 내부에서도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4분은 이번 검찰 인사의 성격과 의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파악하고 계신지 사자성어로 한 줄 평을 들어볼게요. 칠판에 사자성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판도라 서당이라고. 이게 너무 어려운 사자성어 안 됩니다. 가장 빨리 쓰신 교수님부터 해볼까요? 들어볼까요? 네. 과유불급이라고 썼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적당히 하는 게 지나친 것보다는 낫다는 뜻 아닙니까? 과유불급이. 인사의 오해를 살 만한 지나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꼭 이때 해야 됐는가. 물론 이제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달에 취임했지 않습니까? 그게 꼭 지금이어야 됐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과하게 했던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이원석 현 총장이 9월이면 임기 만료이기 때문에 7월 지나면 후임 총장을 임명을 해야 됩니다. 지명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때쯤 해도 충분히 좀 자연스러운 시기가 될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이제 인사를 하더라도 그러면 오해받을 만한 자리를 피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꼭 지나치게 중앙지검장부터 1, 2, 3차장을 다 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또 지나친 과도함이 있었다. 김영우 의원님. 이것도 좀 쉬운 사자성어를 골라주셨어요. 그렇죠. 저도 이게 이제 오비락인데. 결국은 타이밍 얘기거든요. 하필 까마귀가 날자 이제 배가 떨어지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인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이원석 총장의 수사팀 강화, 그런 지시가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네. 또 민정수석이 새로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런 검사들의 인사가 있다 보니까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당 내에서 또 자유우파 내에서도 굉장히 갈등의 불씨로 남게 생겼습니다, 이게. 수석님은 많으니까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부원장님. 이거 예 멸공봉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멸사 봉공해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직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번 인사를 보면 공공의 가치보다는 첫자가 이제 부인 첫자를 얘기하는데요. 부인에게 봉사하는 인사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안 했었는데 제가 하게 된 이유가 이 보수 언론사의 사설 제목을 보면서 이제 확인을 했어요. 제목을 좀 읽어드리면 김 여사 수사 지휘 라인 전격 교체. 꼭 지금 했어야 했나? 미묘한 시점에 의구심 키운 검찰 고위급 인사. 김 여사 수사 지휘부 전격 교체. 왜 지금 무슨 의도로 대통령 부인을 어떤 형태로든지 수사에서 막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수 언론도 사슬로 쓸 정도라면 저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게 타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적인 자신의 부인을 위해서 행사한 매우 안 좋은 최초의 인사 사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석님. 일단은 쌍따옴표가 있는 건성건성. 이거 인사 건성건성 대충 했네. 이런 거예요? 이거는 김건희 여사는 성역이다. 김건희 여사는 성역이다. 그런 이제 사자 조어가 되겠습니다. 정말 누구랑 상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랑 상의한 게 아니고 앵무새가 알려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건곤일척은 사행시입니다. 오늘 또 사행시예요? 띄워줘야 되는 거예요? 띄워주세요. 제가 막내하겠습니다. 아, 이거 건. 는 어느 정도? 예, 건은 다 아시죠? 김건희 여사가 곤란해지면 일망타진 척결한다. 그런 인사였습니다. 와, 기획사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진짜. 메시지 팀이 별도로 있어요. 그다음에 각주구검은 뭐 칼이 물에 빠졌는데 그럼 거기에 부표를 띄우든지 그걸 이 다른 표식을 해야 되는데 칼 빠졌다고 뱃머리에다가 새겼어요. 네. 칼 빠진 곳을. 그럼 배는 움직이잖아요. 그건 어리석은 인사였다. 어렵습니까? 자, 앞에 세 번째 1교시, 각주고 2교시가 보면 빼도 될 것 같아요. 1교시, 2교시가 너무 쉬웠죠? 네, 건성건성 건성으로 하겠습니다. 건성. 이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왜 지금 어떤 의도로 인사를 낸 거냐. 그러니까 오해라면은 왜 오해를 살 만한 인사를 냈을까 하는 아쉬움과 지적을 해주신 건데 왜라고 보세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솔직히. 이거는 뭐 주장이 다를 수 있고 예. 뭐 용사는 분명히 이것은 뭐 법무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또 그 알아서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이고 법무부 장관도 보니까 뭐 총장하고 협의해서 했다. 예. 그런데 세상이 다 알잖아요.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수사팀 강화 지시가 있었고 네. 이원석 총장으로부터. 그런데 이게 며칠 안 돼서 그런 그 수사팀이 전부 발령을 다른 데로 가게 되다 보니까 국민의 눈높이에는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무적으로. 근데 정무와 관계없이 그냥 늘상 벌어지는 그냥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들 그게 먹히겠냐고요. 너무 공교롭지가 않죠. 상관관계가 있다 보세요? 있는 거죠. 그냥 평시대로 그런 인사를 했으면 이렇게 논란이 안 되죠. 예. 이상한 인사인데 그럼 왜 이상한 인사를 했지?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검사 인사 정도는 김건희 여사를 수사한다고 안 돼. 이렇게 해서 공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공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검찰이라는 그런 조직에 미사일 한 발을 쏜 거고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전면전을 이제 불사하겠다는 이제 신호탄이죠. 인사 수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법무장관이 새로 취임한 다음에는 법무부 장관이 의도하는 조직의 분위기 또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검찰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년에 그 대개 연초에 있었던 검찰 인사를 이번에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상반기 검찰 인사를 안 했기 때문에 검찰 인사 해야 되는 인사 수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통상적인 인사였다고 설명을 하는 건데 이원석 총장을 저는 왜 못 믿을까? 오랫동안 검찰 내에서 가장 믿음직한 후배 검사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총장을 시켰던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친윤 검사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저는 왜 못 믿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과유불고로 말씀드리면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우리 윤석열 정부의 믿음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좀 과했던 거 아닌가. 김건식 교수님 말씀에 이제 동의가 좀 잘 안 되는 게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금 임기가 몇 달 안 남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적어도 차장급 인사 등등등은 새 검찰총장이 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차장 뭐 1차장, 2차장, 3차장, 4차장 다 이 교체를 해버리고 비수사처로 보냈잖아요. 수사 안 하는 곳으로 다 보냈거든요. 신임 검찰총장이 몇 달 후면은 이제 오게 되는데 그 검찰총장 체제가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매우 이례적인 거다. 예. 그래서 그냥 왼쪽으로 봐도 이상하고 오른쪽으로 봐도 이상하고 그런데 딱 가운데에 김건희 여사가 있는 거죠. 일각에서 한동훈 잘라내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것 같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국민과 싸울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고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과 싸우는 체제. 왜냐하면 두 가지 중대한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최수근 해병 특검법,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로 대칭되는 몇 가지의 특검법의 내용들이 있는데 밀어붙인 이유는 22대 국회 이전에 검찰 체제를 막강하게 만들어서 소위 이 문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미 이건 초선 의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한테 요청을 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겠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총적전 체제를 통해서 정권의 명운을 지키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민의를 받들기보다는 그 공권력을 통해서 그것들에 맞설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시그널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이원석 검찰총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검찰총장인 거잖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시각이 달랐길래 인사 교체가 이루어졌을까? 얼마 전부터 대통령하고 네. 검찰하고 이견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뭐 보도도 됐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신속 수사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명품백 사건을 바라보고 대하는 대통령의 기준이 있어요. 처음에 이거 동영상이 퍼지고 공개되고 했을 때 몰래 촬영한 것에 소위 말해서 덫에 걸린 게 무슨 죄냐. 그것도 안 하다가 지난번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사과 드리고 있다는 현재 진행형 사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라보는 거는 명품백 수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기준은.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수사라니. 그게 약속대련이든 대충 하겠다고 하든 이걸 수사한다고 여기에 대통령이 조치를 내린 겁니다. 그 명품백 사건 자체를 수사조차 하지 말라는 인사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그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이원석 총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오랜 기간 가장 신뢰할 만한 검찰 후배입니다. 법과 원리대로 원칙대로 신속하게 수사해서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었거든요. 저는 그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대통령의 이 정치적 근심거리를 오히려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깔끔하게 종결해 주겠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됐어요. 몇 가지 이제 좀 징후들이 있었던 거죠. 그 신년 기자회견하면서 박절하지 못해서 명품백 문제 관련해서 이거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아니야. 박절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처벌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했느냐 기자회견에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재단하지 말란 얘기나 마찬가지. 이 용어 자체들은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면 자기 부인의 위법 범법 행위가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하는 검찰 너희들의 말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얘기하니까 그 이전부터 이미 대통령실은 검찰 내부에 별도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을 했을 것이고 그런 파악들을 아주 신속하게 총선이 지난 다음에 일정한 시점에 전격적으로 처리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 인사가 발표될 때 이원석 검찰총장 강원도에 내려가서 일선 검사를 격려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인사가 날 줄을 몰랐거나 아니면 조율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었는데 다음 날 출근길에서 법무부와 사전 조율 있었냐라는 질문을 받은 이 총장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어제 검찰 인사 있었는데 총장님과 충분히 사전 조율 거친 게 맞습니까?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인상과 갈등설 비춰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규모나 시점 등도 예상 못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사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김 여사 수사 방침에 향후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습니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자연스러운 그 어떤 그 포즈, 자연스러운 그 멈춤은 아니었다고 봐요. 저도 우리가 알잖아요. 방송 이렇게 보면 불만이 있거나 아쉽거나 안타까움, 말문이 막힌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기시감이 있잖아요. 우리가 문재인 추윤 정부 때. 갈등. 그렇죠. 추윤 갈등인데 이런 그 별로 좋지 않은 역사의 그런 그 장면들이 되풀이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미워합니까? 이게 식물 아니에요 지금? 뭐가 식물이 아닙니까?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데.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당시에는 패싱이고 이번에는 패싱이 아니라고 보는 게 지금 용산의 시각인 건데 어떤 점이 다르다 보세요? 똑같죠. 뭐가 다른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검찰총장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만났다고 해서 협의가 된 게 아니다.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갔더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안을 주더라. 그래서 나는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다. 반대한다. 시간을 달라라고 얘기했으니까 협의가 안 된 거잖아요.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틀인가 후에 인사안을 발표했다면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대통령이 알면서도 그 인사안에 대해서 뭐 그렇게 통과하라고 얘기했던 거나 아니면 박 법무부 장관이 거짓말을 했거나 대통령에게.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과 윤석열 총장과의 추윤 갈등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게 그때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걸로 촉발돼서 결국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까지 확산이 되잖아요. 지금 박성재 법무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당시 추윤 갈등과 같은 수준, 추윤 갈등과 같은 정치적인 어떤 대결 이런 양상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은 인사 시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견이 있었다는 걸 양측이 다 확인해 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박성재 장관이 출근길에 밀어달라고 다 밀어줄 수 있습니까? 검찰총장과는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시기를 언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검찰총장 측에서 시기를 좀 뒤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걸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화면에 나왔던 이원석 총장의 7초간의 침묵은 제가 이 인사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은 답변할 내용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의도된 침묵을 통해서 시기적으로는 좀 이견이 있었다는 걸 사실은 보여준 거거든요. 아니 근데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뭐를요?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윤 대통령이 했다는 거고요. 예. 대통령실은 뭐예요? 윤 대통령의 참모 조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한 거죠. 그다음에 김근식 교수님의 말씀이 시기의 문제만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처음부터 윤한 갈등이 처음에 왜 일어났죠?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했던 김경률 비대위원 이분을 마포구에 공천을 했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국민의 눈높이하고 안 맞는다. 여기서 대노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기준은 변한 적이 없어요. 김건희 여사를 수사해야 된다는 이 팀을 그냥 해체시켜버린 거고 검찰총장을 직격을 해서 식물총장으로 만든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럼 이어서 해보면 이제 관심은 김건희 여사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인 건데 소환 조사 이루어질까요? 저는 김건희 여사 수사를 아까 이제 우리
최 수석님 말씀대로 이 김건희 여사의 성역화 그리고 대통령의 일관된 의지가 수사조차 하지 말라는 거다라고 해버리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번에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이야기했지만 특검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이건 수사가 미흡할 경우에,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가 미흡하고 국민들이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울 때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지 아직 끝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최장병 특검도 그래서 지켜보자는 거고,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눈높이에서 이 수사의 공정함을 상징하는 저는 바로미터는 소환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대통령 부인께서 예. 소환 조사에 응하는 것이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저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눈높이라고 생각을 해요. 총선 끝났다고 그렇게 막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내가 소환 조사를 많이 총선 받았다는 말이에요. 전이었으면 지금. 공천 못 받는다니까. 그런 말씀. 소환 조사를 많이 받았다는 그거 안 이야기를 하고 된다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환 조사 안 할 거라 보세요? 저는 안 할 거라고 보고요. 우선은 이 검찰총장이 그야말로 식물총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 내에서 이거는 착수하기도 힘든 일이 돼버린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리고 맨날 그렇게 이거 김근식 교수님은 네. 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이 희망 섞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명확한 건성건성이 정답이고 이원석 총장 임기 내에 이것이 착수되기조차 힘들다. 부원장님 진짜 앙숙행위십니다. 저는 이제 어김특이라고 봐요. 어김특? 네, 어차피 김건희 여사는 특검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적어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수사를 지금까지 담당해왔던 송경호 서울지검의 1차장 날라갔어요. 소위 이 이원석 대검에 있는 자기의 참모들 중 7명 중 6명이 다 다른 데로 전국적으로 흩어졌어요. 좀 9월 달까지란 말이에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금 이제 6월, 7월, 8월, 9월입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 이원석 검찰총장의 영이 서지 않을 거라고 봐요. 소환 조사를 뭐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저는 의심에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을 거다. 왜? 많은 국민들이 일단 백을 받은 걸 봤어요. 예. 뭐 안 본 얘기가 아니잖아요. 봤어요. 봤는데 대통령은 그걸 몰카 공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갑자기 검찰 인사가 희한하게 벌어졌고 앞으로 오히려 이런 검찰 인사가 저희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더 훼손했기 때문에 특검에 대한 요구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그래서 이걸 비켜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거 완전히 정말 몰카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몰카 공작임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치 공작이다. 예. 계획된 공작이다. 하지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게 계속 이슈가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저는 그런 것이 별거 아닌 어떻게 보면은 몰카 공작을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로 더 크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저는 지금 최대성 수석 말씀하신 거에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항상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희망이 틀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나갔어요. 뭐 한참 생각하다가 지금 또 그래도 반론을 하시려고 그래. 그래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번에 인사를 본다면 빅픽처가 있기를 바랍니다. 소환할 거라 보세요? 예, 저는 그게 빅픽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정치적 몰카 공작의 희생양이 됐으니 그 피고발인으로서 당당하게 소환 조사에 응하고 제가 경찰서에 소환 조사에 여러 번 응하듯이 다 무혐의 종결 나거든요.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사건이 특검으로까지 정치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빅픽처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소환 조사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서면 조사 정도 서면 조사요? 하면서 할 것 같은데. 저 얘기를 마저 해볼게요. 김건희 여사가 5달 만에 공식 기대 많이 일정을 하시네. 김건희 여사가 5달 만에 공식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이 캄보디아 정상부부 5차례 참석을 했는데요. 그 이미 공개 행보를 한 거는 소환 조사를 염두에 두고 나선 것이다. 그런 거죠. 왜 지금이지? 이런 겁니다. 153일 동안 왜 안 보였지? 그런데 갑자기 나오는 시점이 공교롭게도 검찰 인사가 나고 난 다음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본인이 나와도 사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니까 나왔을 거라고 하는 의구심은 분명히 드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소환 조사를 한다. 그러면 소환 조사를
해서 나갔다는 건 검찰에 출두했다는 건데요. 이건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 교수님은 소환이 별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만 뭔가 나름대로 위법의 증거들이 있다라고 하는 의심이 나기 때문에 그 퍼즐을 맞추려고 소환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관련 사건의 소환 조사는 본질적으로 다른 게 피고발인 소환이에요. 제가 경찰서 소환 3번 당하는 게 피고발인 피고소인 소환 조사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재명 대표의 검찰의 소환은 아까 말씀하신 엄청난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의 그 혐의점을 두고 불러서 확인하는 조사 소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그냥 포토라인에 서서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그걸 불편해하거나 그걸 피하려고 하면 이 사건을 오히려 더 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두 분이 조금 합의를 하셔야겠네요, 의견은. 아니 왜냐하면 이제 그 대통령 그 영부인이 소환되는 거는 좀 다르긴 다르죠. 이건 뭐 국제 이슈도 될 것이고 굉장히 그 어떤 여파 이것이 가지고 오는 정치 사회적인 여파는 사실 큽니다. 우리가 경찰서 소환되는 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어요. 저도 그거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호미로 막을 걸 못 막으면은 계속 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이거는 수사로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걸 다 알아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봐요. 근데 이거를 사회적으로 왜 이렇게 키우죠? 나는 그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 또 의견 중에 사실은 1인치 더 들어가 보면 두 가지가 보여요. 하나는 검찰 인사하고 김건희 여사가 공개 행보하잖아요. 여기서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대한 이 대응을 이 총선 민심을 받들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이러면 권력이 그냥 무너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통령은. 그래서 국정기조 옳다. 아무리 좋은 정책 내놔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면 정부가 부족한 거다. 그래서 국정기조, 국정내용, 정책 옳다라고 강변을 하고요. 명품백은 몰카 공작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게 무슨 수사 대상 이런 거는 꿈도 안 꾸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그래서 이걸 얘기한 검찰총장을 식물총장 만들고 이 수사팀 자체를 공중분해시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김건희 여사가 공개 행보를 하는 거는 대통령 권력은 무너질 이유도 없고 무너져서도 안 되고 건재하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 저는 이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당에서도 이 검찰 인사를 두고 우려 혹은 뭐 지적들, 비판 기류가 감지가 되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런 SNS 글을 올립니다. 이 글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저는 홍준표 시장이 우리 총선 참패 이후에 초상집에서 정말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좀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분이 우리 당에 대한 뭐 어른이나 원로로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때와 장소를 좀 가려서 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번에 대통령을 위한다는 의도로 아마 상남자 발언을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대통령이 부인을 지키려고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검찰 인사가 방탄용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실에서 경로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발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약간 실수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의 좌충우돌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뭐 좌충우돌이다. 모두까기를 하다 보니까. 글쎄 요즘에 이제 사실 총선 과정에서 저는 이제 홍준표 시장님하고 또 통화도 좀 하고 그랬어요. 동대문 쪽에서 국회의원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섭섭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 어떤 국정을 중심에 놓는 게 아니고 가족을 그냥 감싸는 그렇게 비춰지잖아요. 이 상남자 발언만 들으면. 그래서 의도한 거와 반대의 지금 효과가 자꾸 나타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안타까워요. 근데 홍준표 시장의 속은 참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을
이렇게 공격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의도가 공격이었다 보세요? 모르겠어요. 그 마음이 두 가지잖아요. 상남자 이거는 검찰 인사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야 그거 수사받고 이런 거 상남자로서 도리 아니냐 막는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한동훈 이제 대표 출마설에 문의 사냥개가 되어 우리를 지역으로 몰고 간 애라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때 한동훈의 사수가 누구예요? 특검팀에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아니에요. 그러면 한동훈이 문의 사냥개면 윤석열 대통령은 뭐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진짜 윤 대통령을 지원하는 그런 속내로 한 건지 윤 대통령을 실제로 공격하고 코너에 모는 건지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그 마음 알 수가 없어요. 부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헷갈리십니까? 제가 볼 때는 어느 순간부터 모르겠어요. 저 말이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거야? 난사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표적만 나타나면 그 표적이 어떤 우리가 사냥을 해야 될 사냥감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하이에나는 아무리 제가 해석을 해봐도 검찰이라는 뜻이잖아요. 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여기서 하이에나 떼들이 검찰인 거예요? 그렇죠. 좀 다르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이에나 떼들의 전직 수장이었잖아요, 대통령은. 예. 그리고 본인도 하이에나 떼였잖아요. 검사 출신이시니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까지 난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 이거 무슨 뭐 총을 쏴서 표적을 맞춰야 되는데 표적이 아니라 자기한테도 날라오기도 하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는 것 같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평정심을 잃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 두두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청년의 꿈에 글이 올라오자 이거는 옹호가 아니라 2017년 사태를 방지하는 차원이다라면서 또다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합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홍준표 지금 시장이 좌충우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 사태 누가 봐도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한 거잖아요. 그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지금 과연 국민의힘을 위하는 걸까요? 저는 자기 자신이 잘났다는 생각에 너무 안주해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인지 의도한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막말 수준이라고 봅니다. 저는 막말 수준. 그 홍준표 시장님은 좀 그런 시각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커피, 얼음, 아이스 커피. 커피, 얼음, 아이스 커피. 미세 플라스틱 프리니까 안심하세요. 커피 머신과 얼음 정수기의 절묘한 만남. 청운 아이스 에스프레 카페. 공기청정기 돌렸으니까 공기 완전 깨끗해져. 아니야. 환기가 돼야지. 이제 환기청정의 기술로 온 집안의 새 공기만 돌고 돌고 돌고. 나비엔 환기청정기. 부산 가장 특별한 바다에서 피어나다. 블랑 서밋 74. 안 되죠.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쯤 되면 판촉물 고려해야죠. 말씀드린 순간 고려 기프트예요. 매출업 성공 걱정해요. 역시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네요.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 기프트. 그 홍준표 시장님은 좀 그런 시각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당에 오래 계셨고 또 당을 지켜왔고 또 당의 또 대통령 후보였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그 당의 어떤 대표들을 좋아하진 않았어요. 뭐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도 그렇고 비판적이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마 과거에 임명진 위원장에 대해서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을 우리가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남의 손에 빌려가지고 당을 유지하는 거 이거 창피한 거 아니냐 말이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그거는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보다는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니까 좀 오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홍 시장의 비판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운신의 폭을 좀 넓혀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여름 등판설이 뜨거워지고 있죠. 도서관 목격담은 어떻게 보셨어요, 부원장님? 저 참 그 사진을 보면서 좀 웃겼어요. 웃겼어요? 예. 저게 노출될 사진인가라는 느낌. 저게 어떤 정치적 함의를 갖고 있는 거지? 근데 실제로 지지자들이 언론사 기자들한테 엄청 제보를 하더라고요.
그 찍어가지고. 그렇죠. 그 찍히는 거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예를 들면요. 그거 찍히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행보를 보게 되면 노출이 그야말로 우연적인 노출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의도된 노출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어떤 형태로든지 소위 국민의힘의 유력한 정치인으로서 또는 뭐 여론조사나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유의미한 인물로서 계속 여러분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지금 사진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진 정치. 네네. 노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이전에 해야 될 얘기는 뭐 예를 들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얘기했던 것이 총선 말아먹힌 원인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필요한 건데 상당히 여전히 좀 이미지 정치, 격가지를 중심으로 저렇게 접근해서는 대중적 지지를 얻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앞서 있었던 그 유인태 총장님,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거는 전당대회 출마 워밍업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의하세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전당대회 나와도 욕먹고 안 나와도 욕먹을 겁니다. 저는 나와도 후회하고 안 나와도 후회할 것 같아요. 그런 왜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전당대회 이제 나오는 순간 엄청나게 또 이제 뭐 그 비판의 목소리 이런 게 또 비등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패장이 어떻게 나오니까. 예,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당내가 뒤숭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나오면 당선될 가능성은 제일 높다. 전대 룰이 이제 어떻게 또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은 어떻게 바뀌더라도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된 바에는 한동훈 위원장 출마, 유승민 전 의원 출마, 나경원 출마, 뭐 윤상현 의원 또 출마. 네. 저는 다 출마하는 게 좋다고 봐요. 안 출수. 그게 오히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논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지 서로 그냥 입 가진 사람들은 다 얘기하잖아요. 그거보다는 나와 가지고 한바탕 경쟁을 하는 게 지금 이재명 유일 체제 민주당과 차별화될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다 차라리. 네네. 이거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두 가지 다 봐야죠.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대표 출마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을 많이 하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대표 출마를 안 하더라도 지금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현직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믿을 수 있는 거는 대중적인 지지도 이런 거예요. 그리고 출마를 이렇게 예열을 하고 있는 거고 두 가지가 어떤 경우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은 일종의 정치 마케팅을 통해서 본인의 이제 존재감 또 대중적 지지도 이런 것들을 갖고 가려는 과정이다. 어떤 판단을 하든 간에. 그래서 그걸 하는 건데 조금 이렇게 촌스럽죠. 촌스럽습니까? 그 목격담 정치를 하고 있는데 저는 목격담을 얘기한 사람을 누가 목격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누군지. 우선은요, 설정이. 아유, 우리 같은 사람이 봐도 조금 너무 촌스러워. 이게 뭐 좀 설정된 느낌이 들고. 그래요? 설정된 그다음에 본인이 나가서 사람 마주치면은 요즘에는 뭐 카메라 기자만 찍는 게 아니잖아요. 다 휴대폰 있고 뭐 그다음에 책도 집에서 안 읽고 도서관 책 보는 건 설정이라고 봐. 그게 도서관에서 책 보는 모습이에요? 집에서 보면 되죠. 어디 해변가나 휴가 가서 책 보는 폼이지? 그거는 좀 과하십니다. 아니 도서관이 외출을 할 수 책을 있잖아요. 읽는 외출을. 것이 도서관인데. 뭐. 노출 정치, 목격담 정치, 글을 통한 마케팅 이런 게 아니라면 지금은 오히려 가만히 있어야 될 때 아니에요? 근데 나들이를 자꾸 하고 도서관을 가고 근데 방식이 너무 촌스러운 거야. 뭐 사람이 그렇다고 뭐 총선 끝났다고 집에만 처박혀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도 뭐 굉장히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는데 집에서 책을 읽죠. 그래서 주로 집에서 책을 읽긴 하는데 밖에 외출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예요. 힘을 받으려고 외출합니다. 제가 그래도 떨어졌지만 석패를 했기 때문에 찍어준 분이 7만 8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저한테 힘을 실어주세요. 아이고 이번엔 안 됐지만 꼭 될 거야. 정말 내가 더 마음이 아파. 정말 이긴 거랑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힘을 받으러 저 외출을 합니다.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집에서 책을 안 보고 도서관 가 책을 본다. 그리고 외출을 한다. 그건 힘을 받기 위한 겁니다. 그럼 정치인이 힘을 받기 위한 건 왜 받죠? 다음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분명히 다음을 준비하는 행보를 했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과 연관지어 보면은. 네. 그런가 하면 이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 오답 노트, 이 총선 백서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인데 한동훈 책임론을 두고 당내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백서를 통해서 다시는 지지 않는 정당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유세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래도 유권자들에게 소구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 번만 더 와달라고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그것 때문에 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먹을 욕 다 먹은 것 같고요. 특정인을 공격할 의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좀 다른 겁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부정합니까? 본인이 사퇴한 걸.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 책임 있습니다. 대통령실 책임 있습니다.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총선 백서 특유의 행보. 지금 솔직히 지금 백서 정치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서 정치. 예, 이거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다고 봐요. 실록 같은 거는 사관들이 썼잖아요. 예. 오히려 전문가들이 쓰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정치 그래야 학자나 객관적으로 외부인들이요? 예, 이거를 쓸만한 정치 이런 거를 평가하는 그 시스템은 잘 돼 있거든요. 정치인들이 나서서 쓰면은 어떤 내용이 담기든 오해 여지가 있고 이게 좋은 보약이 돼야 되는데 예. 저는 이거 잘못하면 갈등만 일으키는 독약이 된다. 저는 뭐 백서 정치를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렇게 돼버렸죠. 거기에 또 수사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저 양반도 이거 백서 정치를 하고 있구나. 결론은 이거는요. 맹탕 백서 아니면 잡탕 백서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피해가고 저거 피해가다가 맹탕이 나오고 그래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다 그냥 모두 가게 하자 그러면 잡탕 백서 되는 거고. 일단 백서가 후대에게 또 다음 차기 선거에 뼈아픈 교훈을 삼고자 한다면 전당대회에서 새로 뽑힌 당대표가 저는 주도해서 만들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과도기 상황에서 정말 우왕좌왕 정치화되는 이런 국면이 아니라 이번에 새로 뽑힐 당대표는 누가 되든 간에 큰 정치 일정이 없기 때문에 당 내부 혁신이 가장 큰 과제일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당대표 주도하에 정말 공정하게 합리적인 징비력을 쓸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하는 게 낫지 지금 이 상황에 서둘러서 하는 건 제가 볼 때 지금의 이런 정치적인 논란을 자초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오늘 판보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